세금이라는 게 뭐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긴 한데 사실 내고 나면 되게 아까운 거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네, 예, 이거를 저희가 왜 내야 되고 얼마나 내야 되는지 어떻게 예, 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다 보니까 예. 자, 오늘은 세금 관련하여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세무사님을 모시고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김동석 세무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합치면 정의되는 합정역 7번 출구의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분들에 대한 세무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 세무교육 같은 거에 참여를 하게 되다가 이렇게 인연이 닿게 돼서 오늘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세무사님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 유튜브 수업 듣고 너무 이렇게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요. 네, 예. 프로필이 너무 또 예. 잘생기셔서 네, 특히나 그것 때문에 과한 세무사님께 포샵으로 예. 네, 연락을 드리게 못 됐습니다. 알아보실까 봐 좀 걱정했거든요. 예. 저희 일단은 오늘 예술가 분들이 여러 질문들을 예, 해주셔가지고 예. 네,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여쭙고자 왔는데 그 전에 이게 세금이란 게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아, 네, 그쵸. 저희는 프리랜서고 혹은 뭐 예,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예술 예, 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 세법도 모르고 용어도 예, 어렵고 그렇다고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적도 없잖아요.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까딱 잘못하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세무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사실 상담료도 부담스럽고 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세무사님께서 예. 이것만큼은 예술가들이 세금에 대해서 꼭 알아야 꼭 아셔야 한다라는 되는데요.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꼭 아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은 세금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다가 나라에선 걷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말 그대로 나라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고지를 날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음, 두 번째 방식은 자진해가지고 본인의 상황,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직면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스스로 수집해가지고 스스로 신고를 하게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하고 납부하는. 이제 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그냥 날라오면 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거든요. 예, 음, 이제 자기 명의로다가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소유하고 계신 분들, 네. 자동차세 뭐 이런 거는 음, 그냥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날려 보내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후자 쪽이 문제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제일 큰 세금들이라고 하는 뭐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뭐 원천세, 뭐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음, 예를 들면 나는 뭐 무슨 보험을 어떤 보험을 들어놓고 뭐 퇴직연금은 뭘 가입을 해놓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돼 있는 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걸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음, 고지를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셀프로다가 알아서 신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세법 자체가 법이고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거 사실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음. 해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도 잘 네. 모르겠고 용어도 예, 너무 어렵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이제 손이 떨려 오신다고 네. 보통 예, 프리랜서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이 떨리시는 거는 이제 왜냐면 이게 숫자로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네. 지금 또 낸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음, 토해낸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네. 예, 세금이라는 게 뭐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긴 한데 사실 내고 나면 되게 아까운 거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네, 예, 이거를 저희가 왜 내야 되고 얼마나 내야 되는지 어떻게 예, 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다 보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야 예, 되지? 돈을 뺏어가는 것 예. 같고 그래서 물어봐 주셨던 네,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려운 세무 용어가 아니라 말하면은 벌었으면 낸다라고 하는 음, 게 그 말이 사실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었으면 낸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남은 만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500만큼 벌었는데 400만큼 쓰고 100이 남았어요. 음, 근데 100이 남았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20이에요. 네, 20은 내야죠. 네, 근데
내가 100이 남았는데 뭐 계산을 해보니까 80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도둑놈 심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까 말한 케이스에서 500 벌고 400 써서 100 남았는데 그러면은 적정하게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 그분이 10이에요. 네. 자기 10도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예. 그건 또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10을 내셔라. 근데 10을 그렇죠. 낸다는 거가 이제 아까 말씀 물어봐 주셨던 문화예술을 이런 거 꼭 알아야 된다. 500 제가 지금 계속 예를 그걸로 네. 하고 있는데 500은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번 돈은 예. 왜냐면은 왜냐면은 알수 있게. 예, 왜냐면은 내가 번 돈은 나한테 그 돈을 벌게 해준 나한테 네. 그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그쵸. 예, 네. 인건비가 됐든 네. 뭐가 됐든 악착같이 신고하거든요. 예, 악착같이 신고합니다. 쓴 돈을 증빙을 해야 되니까. 예, 증빙을 해야 되니까 네. 악착같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문화예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가 같은 분들은 갤러리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우 같은 분들은 극단에서 진짜 악착같이 신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돈은 완전히 노출이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500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네. 예로 다 치면은. 네. 그러면은 나 400을 썼어요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문화예술인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500 벌고 400 네. 써서 100 남았고 10 내야 되는데 네. 이 400을 증명을 못 하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 100인데 네. 나라에서 300 남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300 남았으니까 세금 100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어져요. 100 남았는데 그렇죠. 세금 100 네. 내라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문화예술인 분들이 제가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출되는 것들에 대한 세무적인 적법한 증빙들을 꼭 남기셔야 돼요. 아, 적법한. 예. 이따가 설명해 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 지금도 용어가 예술가 분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예. 힘든 용어일 수 있잖아요. 예, 참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좀 예. 이따가 한번 좀 풀어드리는 걸 부탁을 예. 드릴게요.